아득한 먼 바다의 불빛이 수레구가처럼 새파랗고 수청처럼 맑은 곳이었었다. 바다 밑은 아무리 긴 밧줄을 내려와도 닿지 않을 만큼 깊이 깊었는데 그 아래에는 육지와는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바다 밑바닥에는 흰 모래만 깔려있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깊은 곳에서 바다의 왕이 사는 궁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넓은 산으로 기다랗게 빼곡히 난 창문은 투명한 보석인 호박으로 되어 있었다. 지붕은 물결에 따라 껍데기가 열렸다 닫히는 조개로 만들어졌는데 그 조개들은 모두 왕관을 장식해도 좋을 만큼 아름다운 진주를 품고 있었다. 바다의 왕은 일찍이 아내를 잃고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살아왔다. 궁궐의 아내 일은 그의 어머니가 맡고 있었다. 왕의 어머니는 아주 지혜로운 어른이었다. 자기가 왕족이라는 사실을 지나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점 말고는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었다. 특히 어린 소년, 공주들은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었다. 귀여운 인어공주들은 모두 6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막내가 가장 아름다웠다. 막내 공주의 피부는 장미꽃 잎처럼 보드럽고 깨끗했으며 눈은 깊은 바다색이었다. 하지만 막내 공주도 다른 인어들처럼 윗몸은 사람과 같았지만 아랫몸에는 지느러미 달린 물고기 꼬리가 다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인어공주들은 산호벽에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있는 궁궐에서 하루종일 자유롭게 헤엄치며 돌았다. 커다란 호박 창문을 열면 물고기가 공주들에게 헤엄쳐 다가오곤 했다. 공주들은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건네고 등을 쓰다듬어주며 어울렸다. 정원에 자라는 분홍색과 검푸른색 나무들은 탐스러운 황금빛 과일 열매를 맺고 불꽃처럼 화려한 꽃이 피었다. 바닥에는 유황불처럼 부드럽고 보드라운 모래가 깔려 있었다. 인어공주들은 정원에 자신만의 공간이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꿀 수 있었다. 어떤 공주는 고래 모양의 정원을 만들었다. 또 다른 공주는 작은 인어 모양으로 만들었다. 막내 공주는 동그란 햇잎 모양을 만들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빨간 꽃을 심었다. 언니 공주들은 종종 난파선에 주워온 신기한 물건들을 보고 즐거워했다. 하지만 막내 공주만은 늘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막내 공주는 가라앉은 배에서 건져 올린 새하얀 대리석 조각상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것은 아주 잘생긴 젊은이의 조각상이었다. 막내 공주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바다 위에 있는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막내 공주는 할머니에게 배와 도시, 사람과 동물에 관해 물어보곤 했다. 꽃들은 향기를 내뿜고 녹색숲에서 새들이 날아다니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는 인간의 세상 이야기를 들으며 막내 공주는 사상의 날개를 펼쳤다. 할머니가 말했다. 15살이 되면 너희도 바다 위로 나갈 수 있게 된단다. 달빛이 환한 밤에 지나가는 큰 배를 바위에 앉아서 바라볼 수도 있고 먼 숲과 도시의 불빛도 볼 수 있을 게야. 한 해 뒤면 첫째 공주가 15살이 된다. 공주들은 모두 1살 터울이었기 때문에 막내 공주가 바다 위로 나가려면 5년을 기다려야 했다. 첫째 공주는 바다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무엇을 보았는지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지 동생들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만으로는 공주들의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내 공주는 누구보다 간절히 바다 위로 나가고 싶었지만 형제들 중에서 가장 오래 기다려야 했다. 막내 공주는 밤마다 창가에서 서서 저 위에 검푸른 물을 올려다보곤 했다. 지느러며 꼬리로 힘차게 물길을 치며 지나가는 물고기들이 보였다. 가끔은 달과 별도 볼 수 있었다. 물 밖에서 보는 것보다 선명하지는 않지만 훨씬 크게 보였다. 때때로 시커먼 것이 공주의 별들 사이로 지나가기도 했다. 사람들을 가득 태운 배나 고래가 지나간 것이라고 공주는 생각했다. 마침내 15살이 된 첫째 공주가 바다 위로 올라갔다. 바다 위의 세상을 보고 온 큰언니는
동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장 멋진 일은 바닷가 모래밭에 앉아서 가까이에 있는 큰 도시를 바라본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의 불빛은 휘황찬란했고 교회 종소리도 아름다웠다고 했다. 막내 공주는 아주 열심히 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다시 창가에서 검은 푸른 바다 위를 올려다보며 언니가 말한 큰 도시를 상상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보이는 듯 했고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 다음에는 둘째가 공주가 바다 위로 올라갔다. 해질 무렵 물밖으로 나간 둘째 공주는 구름이 보랏빛으로 보이던 가운데 해가 지는 모습이 가장 멋진 광경이라고 말했다. 하늘 뒤에 셋째 공주가 물 위로 나갔다. 자매들 중에서 가장 용감한 셋째 공주는 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큰 강까지 헤엄쳐 올라갔다. 그곳에는 발가벗고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는 아이들 한 무리를 보였다. 공주는 그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싶었는데 문득 종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은 어디론가 달려가 버렸다. 그리고 시커먼 동물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셋째 공주는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물이 아마 개일 거라고 생각했다. 개는 공주를 보더니 맹렬하게 짖어댔다. 공주는 너무 무서워서 재빨리 바다 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셋째 공주는 아름다운 숲이며 푸른 언덕 그리고 무엇보다 물고기 꼬리 대신 하얀 다리로 물귀장구를 치던 아이들을 질 수가 없었다. 다음에는 넷째 공주의 차례였다. 넷째 공주는 겁이 많아서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있긴 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아름다웠다. 아득한 수평선, 그 위로 펼쳐진 투명한 하늘, 그리고 멀리 지나가는 배들도 볼 수 있었다. 이어서 다섯째 공주의 차례가 되었다. 생일이 겨울인 다섯째 공주는 언니들과 달리 색다른 풍경을 볼 수 있었다. 바다는 짙은 노란색이었고 거대한 빙산이 여기저기 떠다녔다. 새하얀 빙산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공주는 가장 큰 빙산 위로 올라가 보았다. 배 여러 척이 큰 소리로 기적을 울리며 면서 빠르게 지나쳐 갈 때면 마치 공주가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무섭기도 했다. 저녁이 되자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었다. 모든 배가 돛을 잡았고 배에 탄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하지만 다섯째 공주는 떠다니는 빙산 위에 조용히 앉아서 하늘이 바다 위로 던지는 지그재그 모양의 빛을 바라보았다. 인어 공주들이 처음 바다 위로 올라갔을 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하지만 자유롭게 물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자 이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여기서 끊겼어. 네, 자나요? 여기서 끊겼어. 내용이 더 이상 없어. 저기 안 자네. 여사님은 진짜 자는 거 아니야?